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은 2025년 1월 며칠이요? 4일인데요. 토요일에도 부동산 일하죠. 근데 연초에는 엄청 한가한 편이에요. 비교적 일은 많은데 이제 손님이 적고 뭐 이사 시즌이 아니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제 할 일은 하긴 합니다만 조금 여유가 생겨서 오랜만에 촬영을 오늘 화장을 거의 안 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 폴댄스를 하고 왔거든요. 요즘 새로 생긴 제 취미 운동으로 폴을 타요. 재밌어. 제가 영상을 땅 이런 식으로 탑니다. 저 나름 지금 3번 해봤는데 원래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러는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어가지고 딱 12회만 하고 관두려고 했는데 더 할만한데 싶어가지고 운동을 갔다가 지금 출근했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올리지는 못했지만 이미 25년이 돼버렸지만 새해 2025년 새해 목표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세워놨어요. 나름 저 제이잖아요. 나름 계획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놀 때만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놀까 말까 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운동해서 목말라가지고 허니블랙 아이스티예요. 그래서 제가 딱 10개, 이게 10개를 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 작년에도 한 얘기들이 다 똑같이 있긴 할 건데 이번에도 1. 미라클 모닝. 근데 미라클 하지 않아. 단지 그냥 7시에 일어나는 건데 이게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어요. 저 오후형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중개 일을 하면서 특히나 더 느끼는 거는 하루 루틴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하루 루틴도 중요하고요. 주간 루틴도 중요하고 월간 루틴, 그냥 1년 계획 자체가 있기는 해야 돼요. 우리가 월급쟁이는 아니잖아요. 월마다 꾸준히 매출이 똑같이 일어난다든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중개사가 연봉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도 모든 영향들을 타긴 하는데 일반 직장인이랑 굳이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은 연봉으로 따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쉽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저런 영상을 올렸지만 쉬운 일은 아니어도 지금 1월 4일이지만 저는 이미 직장인 연봉은 채웠어요. 다 작년에 했었던 일을 이제 올해 정산을 받는, 저 진짜 수입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돈 내가 얼마를 벌었다 어쩌고 해봤자 남들 눈에는 이게 적게도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거 벌고 무슨 자랑질이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늘 욕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돈 많이 버네? 라고 생각하는 제 주변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뭘 해야겠어요? 저 밥만 사요. 돈 자랑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매출 얘기는 진짜 안 하는데, 그래도 사무실 이전하고 제가 11월 2달이 아직 안 됐거든요. 한 달 조금 넘었다 보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계약을 잘 하고 있냐, 1층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영상을 제가 찍을 건데요. 오늘은 말고요. 언젠가 또 시간을 짬짬이 내가지고 찍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제 목표 두 번째가 9시 반 출근인데요. 이거 나름 저 잘 했었어요. 전에 사무실 1층에 있을 때에도 잘 했었는데 직원들이 많이 있으면 그게 출근에 도움이 돼요. 나름의 압박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는 제가 당장은 혼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생활 업무 패턴이 엉망이 되는 것 같아서 일찍 일어나고 7시에는 일어나고 9시 반 전까지는 출근하는, 요게 여전히 똑같은 목표입니다. 그래야 내 오전 업무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따가 그것도 얘기 드릴게요. 하루 루틴, 저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책이 이게 제가 감기를 크게 앓고 나서 지금 아직 잔기침이 있어서 조금 죄송합니다. 책은 많이 있지만 한 달에 한 권을 못 읽겠더라고요.
뭐 사무실에서 읽는 거 따로, 출퇴근할 때 따로, 아침에 출근 준비하기 전에 읽는 가벼운 소설책 이런 것들 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완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조금 러프하게 2달에 한 권은 완독하자. 4번째가 블로그 키우기예요. 사무실 이전하고 나름 하고 있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1일 1포스팅까지는 못해요. 왜냐면 더 중요한 업무로 우선순위를 잡아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뒤에 있긴 하는데 나름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블로그 공개가 또 힘들긴 하는데요. 언젠가는 약간 우리 챌린지를 할까요? 온라인 복덕방 카페 있어요. 강의 공지한 그 카페에다가 링크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답방 가겠습니다. 한번 날 잡아가지고 영상 찍으면서 제 블로그 소개를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종잣돈 모으기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잘하고 있었어요. 저도 직장생활 짧지 않게 해봤어요. 근데 급여, 월급쟁이를 하는 거랑 지금 제가 매출 내가지고 일을 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을 잘 못 모으겠다? 뭉텅뭉텅해서 현금들을 남겨놔요. 야금야금 모아두는 걸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일을 하면서 특히나 그게 잘 안 됐었다 보니까 지금은 그 카카오뱅크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한 달 적금이라고 있어요. 저 홍보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통장에 최대 3만 원까지를 매일매일 입금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93만 원인가? 한 달 하면 31일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통장을 3개까지 개설할 수가 있어요. 270인가? 몰라요. 아무튼 한 달 적금도 하고요. 무슨 뭐 주간 적금 이런 것도 하고 잔돈도 따로 빼는 그런 적금들로 잔잔바리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긴 하고 또 기존에는 제가 신용카드를 진짜 안 썼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서 신용카드가 혜택 같은 게 있잖아요. 신용카드들을 아예 쓰고 내가 그 절제가 안 되는 게 걱정이라면 내가 얼마를 썼는지가 가늠이 안 돼서 저 진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전바리로. 그래가지고 그 신용카드를 그때그때마다 정산하는 거 있잖아요. 선결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10km 마라톤. 저 5km 마라톤을 한 4번인가 5번? 4번인가를 했었어요. 작년까지도. 근데 5km는 아무도 쳐주지를 않더라고요. 10km는 돼야 10km도 근데 또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제 기록을 줄이는 걸 혼자 목표로 했었고 올해는 이제 겨울이 가면 봄, 가을에 10km 마라톤을 도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7번째는 이제 제 목표 매출. 저는 건수는 사실 많이 칠 자신은 없어요. 원래가 처음에 소공했을 때부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한 달에 계약 20개, 30개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뭐 대학가에서 했었다면 그게 주 전공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남들보다는 건수가 조금 적되 매출로 항상 계산을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제 월 매출의 고정 횟수로 지금 목표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그 부동산 중개사님들끼리 그런 경쟁 많이 해요. 세금 얼마 냈냐? 그러니까 막 되게 하소연하면서 나 이번 달에 세금 3천만 원 내 이러면서 3천만 원이요? 건강보험료라든지 소득세 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느냐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가끔 허투루 이제 제 영상 댓글에다가 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얼마의 세금을 내시는지를 증빙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헛소리고요. 8번째가 월간 소식지 발행하는 거. 이거 제가 2년은 최소한 지금 못하고 있었던 건데 올해는 기필코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제 지역적인 게 있을 거예요. 전국 소식지가 아니라 제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 부동산 소식지가 되는 건데 부동산 고객분들이랑 이제 대전 중개사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는 아마 굳이 나타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카페 블로그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갈 그럴 용일 것 같아요. 9번째는 이거 너무 다 제 개인적인 일이어서 이렇게까지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지붓톡은 중개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개 실무에 대한 소통 이런 게 많은 편이고, 따로 저도 대전에서 부동산 단톡방을 키울 생각이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키울지 뭐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보고 싶어서 그것도 제 목표기도 하고요. 이런 단톡방을 왜 활용하느냐 궁금하신 분들께 얘기를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이 많으면 정보가 쌓이게 되고, 정보가 쌓이면 그게 즉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얻는 정보들만 봐도 어떤 선호도인지 어떤 이미지인지 그 현장 또는 뭐 분위기까지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 뭐 예를 들어 그 분양지에 웬 묘지 덩어리가 진행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다 듣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라도 같은 관심사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는 자격증을 하나 더 따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어제 자격증을 하나 더 땄어요. 이미 땄지만 제가 원하는 거를 뭐 꼭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공부 정도 시도를 해볼까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이런 영상을 화장을 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 하루 루틴을 얘기를 드리면, 월초랑 월말에 제 업무들이 있는데 이거를 바꿔야겠다. 저희 사무실이 진짜 너무 더워요. 남향이어서 지금 낮에 진짜 너무 덥거든요. 내가 덥다고 하면은 그냥 30도가 넘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무실에 반팔도 갖다 놓고요. 일부러 이렇게 그 가디건류를 많이 입는 게 벗을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햇빛이 많이 들어가지고 커튼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월 초에는요, 매물 작업 계획이랑 계약 가능성 정리하고, 매물 작업 계획이라고 하면 이번 달에는 어떤 거 위주로 작업을 할 건가, 예시로 2, 3월 달에 상가 오픈이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 상가 작업을 미리미리 해요. 근데 너무 겨울 막 몇 개월 동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 공사 기간까지 생각하고 오픈 교육 기간까지 유념을 하면은 한 두 달 전, 그러니까 3월에 오픈한다면 12월, 1월에는 상가 작업을 한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처럼 그때에 맞는 물건 작업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남들처럼 아파트만, 원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는 조금 두루두루 하는 편이거든요. 두루두루 손님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하나는 실거주를 하면서 하나는 월세 수익 세팅하는 막 이런 식이 있어서 항상 이런 걸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 입장. 그래서 그런 거 계약 가능성도 기존 손님들을 다시 한번 월 정리할 때, 월 초에 어떤 손님이 이번 달에 좀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한방 광고 활용하려고는 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료 광고가 20개인가요? 한 달에? 나 이렇게 앞머리가 왜 이렇게 생겼지? 무료, 으악! 입술도 없네. 이게 무료인 거는 좋은데 뭐 광고 개수가 더 늘어나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 네이버 부동산 광고를 볼 때 제일 하단에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들이랑 경쟁을 하는 물건일 경우에는 안 하고, 저도 경쟁 없는 광고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희 전속 물건인 경우에는 건으로 보면 사실 돈이 크지도 않아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개를 1년이면 240개를 그래도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저 아시는 중개사님들 중에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로 광고 돈 아예 안 쓰신다. 오, 그것도 진짜 대단하죠. 하여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이번 달에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요일별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저 옛날에 수업할 때 아마 왕충실 아닌데? 중심학이었었나요? 수업 내용 중에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요. 일요일은 휴무, 월요일은 정리의 날이라고 제가 매물장이나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날이고요. 화요일은 신규 매물 작업의 날. 이것들로 다 이유가 있지만 전 어쨌든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거 사실 수요일이 제가 제 휴무 날인데요. 여기 사무실 이전하고는 수요일에 딱 한 번 쉬어봤어요. 안 쉬었어요.
쉴 날이 없었거든요. 할 일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반휴무, 그러니까 부동산 상담은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 중개를 하는 그런 느낌의 날인데, 포스팅이랑 편집,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광고의 날이어서 신규 광고랑 재광고를 주로 관리를 하는데, 재광고가 제가 사무실 이전하기 전부터 그러긴 했는데 광고를 지금 진짜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약이 똑같아요. 신기하죠? 아마 이게 조금 연식이 차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하는데, 이제 긴 말은 넘기고, 그래서 재광고를 매일매일 하기는 하되 아예 목요일 금요일은 딱 그 광고하는데 업무를 우선을 하는 그런 요일로 배치를 하고요. 토요일에는 재광고랑 블로그 제가 다른 거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좀 집중하는,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기준이 있어요. 꼭 저랑 똑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업무 성격에 맞는 그런 규칙, 그런 루틴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번에는 하루 업무 패턴, 루틴까지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제가 9시 반에 출근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예전에 직원들 많을 때 10시 반 출근이었는데, 제가 혼자 일을 할 때부터 9시 반으로 완전 이제 더 땡겼어요. 이것도 근데 직장이랑 비교를 하면 우리 좀 빠른 건 아니죠. 더 빨리 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더 빨리는 아직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최소한 9시 반에서 이제 10분 정도는 제가 업무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마실 차,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업무 일지 쓰고 메일 체크하고, 메일을 어떤 거냐, 주로 부동산은 계산서 메일 이런 거라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체로 유튜브 메일이 좀 많아요. 인터뷰, 협업, 광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메일도 짧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고, 메일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재광고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실제로 50개도 광고를 안 해요. 옛날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700개 정도는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7분의 1조차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광고 딱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만 아침에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10시 반부터 11시 반, 그러니까 오전 시간이죠. 카페랑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요. 12시, 그러니까 점심시간 직전에는 신규 광고를 하려고 해요. 물건 작업을 하고 오후에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저는 오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을 내일 광고를 올릴지를 미리 폴더같이 만들어 놓는 게 편해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적어 놓던가. 저도 광고랑 재광고를 해야 하는 목록들을 써놓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1시부터 2시까지 매물 체크를 하고, 2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외부에 돌아다녀도 되는 그런 낮 시간이잖아요. 미팅이나 이제 답사 가 주가 되고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몇 시냐? 일단 6시에는 퇴근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길이 너무 밀리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 그 길 밀리는 거 다 보여요. 빨간 차 너무 밀리는데 지금 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길이 밀릴 때는 제가 집 가는 시간이 2배 이상이에요. 2.5배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가서 도로 위에서 시간을 버리느니 차라리 조금 더 일을 하는 게 낫다 해서 최소한은 7시, 더 늦게는 8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이제 그 이상은 저도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돼서 9시까지는 안 가요. 퇴근 전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6시에서 6시 반,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루 매물이랑 고객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일하다 보면 이렇게 계획은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날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손님들 연락 오고 계약서 쓰고, 저 내일 모레도 아침 10시에 잔금을 쳐야 되는데요. 우리 쪽 법무사님이 소유권도 치고 기존에 있는 대출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매수인이 대출을 새로 일으킬 거예요. 그럼 그 은행에 있는 법무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도인, 매수인, 우리 측 법무사, 매수인 은행 측, 그러니까 우리 측이라는 게 제가 양타 계약인데도 얘기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매수인 은행 측 법무사 그리고 저까지 5명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의 조율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매수인이 지금 3일 4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남겨도 답도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이러다가 어제는 그 은행 측에서 통화가 됐대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이제 콜백이 와가지고 그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5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 명만 안 오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안 오면 4명 왜 모였냐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를 맞추는 게 여러분 3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네,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그래서 예시로는 뭐 이렇게도 그렇고, 제가 방금 전에도 그 폴댄스를 하고 사무실을 오기 전에 다른 현장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부동산 규모를 보면 지도에서 찍찍 이렇게 찍어보는 건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가서 내가 주차를 해서 예를 들어 단지의 정문에 있는 학군, 상가, 내부 그리고 후문까지 걸어간다고만 쳐봐요. 그게 이미 3, 40분은 넘어가거든요. 그럼 밖에만 나가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 와중에 전화가 안 오겠습니까? 저 계속 운전하는데 전화하고 멀티가 돼야 돼요. 운전하는데 전화 못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님들 사고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운전 중이라서 바로 전화 드릴게요 하고 잠깐 차를 세워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연락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중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멀티가 되니까 내비도 보고 전화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제가 막 촬영을 하거나 뭔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또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어도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로 직접 고층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한 건물이면 쉬워요. 여름이면 더 힘들고요. 그 중간중간 층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된다든지, 공사 현장 무서워요. 또 뭐 떨어질 거 같고 부셔질 거 같고 무너질 거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영상 킨 김에 뭔가 잔뜩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촬영할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맨날 촬영을 못 해가지고 이벤트도 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오늘 올라갔어야 되는 영상인데요. 제가 아직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번 달에 하기로 하고, 이런 유튜브 컨텐츠도 계속 생각을 하고, 촬영 계획이랑 강의 계획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빠른 시일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도 새해 목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카페는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가 있어서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에 블로그 약간 홍보, 자랑, 포스팅 이런 거 올려주시거나, 위치까지 조금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좋아요.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름, 그리고 내부 사진, 어떤 거를 전문으로 중개하느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제가 요것도 같이 볼게요. 그럼 안녕.